자, 세개 숫자 128만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5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128만 가지고 5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두 번이라고 세지 말고 한 번만 세라는 얘기죠? 맞아요? 12828을 회전해서 8282를 됐을 때는 한 개의 숫자 카드로만 만들 거고 다른 카드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즉 회전했을 때 같은 녀석은 한 번만 세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야? 네, 3의 5승가지예요? 3의 5승의 값이 누군데요? 전체 모든 경우가 243가지인가요? 근데 243가지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한 번만 세야 되잖아. 그럼 중복되는 게 몇 번이나 중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가 중복되는 건데? 12828 같은 숫자 누군데? 이런 거 비슷한 숫자를 찾아야 되잖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180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건 어차피 한 번만 셌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거 한 번 세는 건데? 뭐 이런 녀석의 값들은 어차피 한 번 세는 거 아니야? 한 번만 셀 거야. 대칭, 그 자체가 대칭됐을 때, 그러니까 좌우가 완전히 대칭되는 구조. 상반식처럼 좌우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3이 왜 있어? 좌우가 대칭되는 구조가 있으면은 그 녀석들은 순서 바꾸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애당초가 한 가지야. 원래 최초 했을 때 두 번 세지 않았을까? 한 번만 셌을 거야. 그런데 중복돼서 버려야 될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128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이 11812? 아니지. 이건 108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게 아니지, 이건. 뭐가 똑같은 거야? 108도 회전했을 때. 128, 아닌가? 내가 좀 착각하고 있나? 대칭, 이게 지금 12828이 왜 되는 거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82821은 안 세겠다고? 만약에 128, 12가 있으면 뭘 안 세겠다고? 218, 21을 안 세겠다고? 그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은 뭘 세야 되는 거야, 내가? 제거할 거 세야 되잖아. 제거할 거는 180도 회전해서 동일한 숫자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앞에 세 개의 숫자만 결정할까? 앞에 세 개의 숫자만, 앞에 세 개의 숫자만 결정해볼까? 앞에 세 개의 숫자는 결정하고 뒤에 건 결정하지 않으려고. 앞에 세 개의 숫자를 결정한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야? 네, 여기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배열하려고. 그러면 총대에 27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8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대칭되는 구조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대칭되는 숫자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8이어도 대칭되는 구조를 가진 숫자가 28, 288, 1 이런 식으로 앞에 걸 결정하고 나서 뒤에 걸 결정하지 않으면 이 녀석들은 이 27가지 것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대칭되는 녀석의 값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내 말 준비된 거 맞아요? 나도 지금 이해안되는데 네가 이해했어? 나 지금 말하면서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뭐 하지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데? 5개를 배열했는데 180도 뒤집었을 때 똑같은 숫자여서 두 번 세지 않고 한 번 세야 될 것들을 세려고 해. 그래서 뒤집어졌을 때 180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의 개수가 몇 개나 뒤집었을 때 똑같은지의 개수를 세고 있어 지금. 맞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숫자만 결정하고 나면은 뒤에 두 개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럼 27개가 된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 빨리 얘기해봐. 푼 사람들 어떻게 했어? 안 풀었어요? 씨 어떻게 제거하지? 내가 제거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서 그 다음 세야 되는데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까?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대칭성이 있는 숫자와 대칭성이 없는 숫자. 이 숫자는 좌우대칭이 아니죠. 이건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인 것들은 원래 243가지 중에서 이 숫자들은 원래 한 번씩만 존재해. 이게 108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게 또 존재해가지고 2로 나눠야 될 필요는 없어, 이것들은. 이런 숫자의 종류가 몇 가지지? 이런 숫자의 종류도 27가지인가? 앞에 거 3개만 결정하고 나면은, 앞에 거 3개만 결정하고 나면은, 3가지 결정하고 나면은, 이거 2가지는 대칭되게끔 숫자를 배치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2, 8이라고 배치하게 되면 뒤에 건 그냥 2를 배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3개만 가지고 결정하면 되죠, 이거는. 그럼 대체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종류는 다 27가지냐? 맞아요? 그러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숫자들은 2개를 하나로 세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구나. 전체 243가지에서 27가지를 빼게 되면 남은 숫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27개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이 몇 개라고 지금? 216개? 216개들은 216개라고 세는 게 아니라 그 절반만 세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게 몇 개야? 108개인가? 그럼 내가 지금 세는 것들은 이것들은 셀 거고 이것들은 셀 거고 이것들은 안 세려고 하는 거지? 이런 종류가 27개, 이런 종류가 108개, 이런 종류가 108개 있기 때문에 이건 세지 않는 거지. 내가 이된 거 맞나요? 그러면 27개하고 108개만 더하면 될 것 같은데? 2개 더하면 몇 가지죠? 네, 답이 135가지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이죠? 103번이라고 들었고 10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1번으로 왔습니다. 101번은 흰색 공이 1개, 검은색이 3개, 빨간색이 3개 있습니다. 총 더해서 7개의 공이 있는데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흰색 공을 맨 앞에 오면 안 됩니다. 같은 색 공이 3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않는다, 없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6건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건을 모든 경우 중에서 6건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의 6건이 뭐야? 처음에 1로 출발한 게 6건이야? 나의 6건이 뭐야? 같은 색깔 이웃해 있는 게 3개가 이웃해 있는 게 6건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모든 경우를 생각하려고요. 모든 경우는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치 이것들을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모든 경우가 몇 가지인데? 3팩, 3팩분의 7팩이 모든 경우인 거야? 7팩? 3팩, 3팩이면은 약분하자. 321분의 7654? 6 약분했습니다. 20 곱하기 7, 140까지인가요? 네. 전체 모두는 140까지인데 그 중에서 제거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거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첫 번째, 흰색 공이 제일 앞에 오는 거. 제거하려는 녀석의 값은 흰색 공을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제거할 거죠.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 몇 가지야? A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는 6개만 배열할 건데 뒤에 6개만 배열할 건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지. A가 맨 앞에 없으면 좋겠고 B하고 C하고는 아무렇게 막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숫자가 3팩, 3팩분의 6팩인데 이거는 A가 맨 앞에 오는 상황만 생각한 거야. 나의 바램은 같은 색이 이 중에 있는 것들만 다 이것도 제거하긴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제거, 아이씨, 헷갈린다. A가 맨 앞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맨 앞에 오는 것 자체가 6건. 그리고 A가 설령 뒤에 와도
같은 색이 3개가 이웃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6건이야? 맞아? 네. 헷갈린다. 아무렇게나 배열한 모든 경우 중에 제거할 게 뭐야, 그러면? 흰색이 맨 앞에 있는 경우 따로, 흰색이 맨 앞에 있는 경우를 제거했어, 만약에. 그리고 흰색이 맨 앞에 있지 않아도 같은 색의 3개가 이웃되는 경우면은 제거할 거야. 마지막으로 더해줘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더해줄 거는 흰색이 맨 앞에 있으면서 같은 색이 이웃되는 경우는 2번씩 뺐으니까 더해줘야 되겠네. 이제 정리됐어. 자, 일단은 A가 맨 앞에 있는 경우가 이건가요? 두 번째, 같은 색이 이웃해 있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이제. 같은 색이 이웃해 있는 경우가 근데 또 한 가지가 아니잖아. BBB가 이웃해 있는 경우와 CCC가 이웃해 있는 경우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뭐야? BBB가 이웃해 있는 경우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또는 CCC가 이웃해 있고 BBB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 근데 그 중에 겹치는 녀석의 값이 BBB는 이웃해 있고 CCC가 이웃해 있고 A라는 녀석의 값이 이 세 덩어리가 순서 바꾸는 거? 이걸 지금 두 번째에서도 됐고 세 번째에서도 했으니까 이거 조정해줘야 되겠네? 그 상황이 복잡하지? 나 지금 머리가 두뇌전이 왜 안 되지?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졌냐 지금? 1번은 뺄 거고 2번도 뺄 거고 마지막에 더해줘야 될 게 또 누구야? A가 맨 앞에 오면서 세 개가 이웃하는 거? 그것도 BBB만 이웃할 수도 있고 그리고 CCC만 이웃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BBB가 이웃하고 CCC가 이웃한 건 두 번 했으니까 또 빼야 되고 아 나 그지들을 왜 이렇게 문제 복잡하게 만드니? 자 이제 계획은 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140까지 해서 1번을 빼려고 합니다. 1번 뺄 거고요. 2번 뺄 거고요. 3번은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할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선생님 1번과 2번과 3번의 경우수 적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은 이거죠. 이게 몇 가지야? 20가지인가? 여기는 1번은 20가지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는 더 할 건데 이건 뺄 거죠. 첫 번째 경우의 숫자는 이걸 한 덩어리로 취급했습니다. 총 5덩어리가 있습니다. 3팩분의 5팩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도 3팩분의 5팩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세 덩어리의 순서를 바꿀 거니까 3팩이죠. 그냥 3팩으로 끝인가요? 그럼 첫 번째 건 몇 가지야? 20 더하기 20 마이너스 6이어서 몇 가지야? 두 번째 건 34가지입니다. 지금은 A는 첫 번째를 고정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B하고 C만 배열할 겁니다. 첫 번째 거는 4덩어리를 배열할 겁니다. 4팩의 값을 C 3개니까 3팩으로 나누게요. 그 다음 것도 3팩분의 4팩. 마지막 녀석의 값은 두 덩어리만 순서 바꾸는 경우 두 가지인가요? 첫 번째 건 4가지, 4가지, 2가지. 따라서 두 개는 더해주고 이건 뺄 거죠? 6가지인가요? 그 6가지를 여기다 쓸 겁니다. 그럼 140까지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54 빼기 6, 48? 그럼 답이 92가 답인가요? 찝찝해요. 답이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3번 최악인데. 아이구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를 갖다 구하라고 합니다. 경로의 숫자를 구할 건데, 셉시다. 세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위에를 채운 다음에 이 위에를 채우게 되면은 점이 4개가 추가되거든? 여기다 정육면체를 4군데 채우면 그 꼭지점이 4개가 추가돼 끝에.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 다 채워졌을 때 모든 경우에서 이 4점 좌표를 통해서 가는 경우를 빼야 돼. 근데 그게 되게 헷갈리거든. 되게 헷갈려서 제일 최선의 방법은 직접 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넌 뭐니?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제일 처음에 1층 하려고 합니다. 1층. 성의 없이 대충 그려도 되겠지? 자, 1층 그리고 있습니다. 아닌가? 빼는 게 나을까? 아, 갑자기 살짝 후회가 되네. 어, 어, 아이씨, 왜 안 겹쳐? 야, 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만나라. 아이씨, 만나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실선으로 그리면 될걸. 아, 밑에 있는 건 실선이야. 성의 없지만 실선이 밑에 겁니다. 뒤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다. 아, 그림에 실패한다. 환장하겠네? 그림을 잘 그려야지 성공하는데, 이거? 에이, 대충 알아먹겠지? 대충 알아먹겠지? 어이씨, 이거 어떻게 알아먹어, 이거를? 어이씨, 망했다. 이거 못하겠다. 그림의 실패.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이것도 못 그리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6건을 풀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써가지고 일일이 경우의 수 더해서 풀려고 했는데, 그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림 그리는 게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도형보다 새롭게 이 4개의 정육면체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4개의 정육면체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4점이 가는 경로 중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없던 녀석의 값이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숫자는 오른쪽으로 3칸, 또 이 가로 방향 3칸, 세로 방향으로 3칸, 높이 방향으로 3칸 가기 때문에 전체 모든 경우의 숫자는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모든 경로의 숫자 중에 제거하려고 합니다. 알파벳 A, B, C 구했으니까 이 점 좌표들은 C, D, E,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거해야 될 거는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는 제거해야 됩니다. C는 원래 없었으니까. A에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로는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C를 거쳐가게 되면은 C 다음에 뭐 D를 지나서 가도 되고 F를 지나서 가도 되고 뭐 CD, E를 지나도 되고 CD, CF, E를 지나도 되니까 이 모든 녀석이 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된 거 맞나요? 그럼 먼저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예요? 전체 5칸을 갈 건데 2칸, 3칸 가는 거 아닌가? A에서 C까지는? 2칸, 3칸 갈 거니까 2팩, 3팩분의 5팩인가? 2팩, 3팩분의 5팩 산수 좀 해봐요. 그 다음 C에서 B까지 가려고 합니다. C에서 B까지 갈 때는 4칸을 갈 건데 1칸, 3칸인가요? 3팩분의 4팩에서 이건 4가지입니다.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40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D를 거쳐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D를 거쳐서 갈 때는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제거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제거하려고 하는 대상이 뭘 제거하려고 하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방금 전에서 셌어. 말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 경우 중에 이걸 빼려고 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자, A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죠? 6칸을 갈 건데 3칸, 3칸이니까 3팩, 3팩분의 6팩? 20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죠?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야? C에서 D로 가는 거는? D에서 B로 가는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거할 건 이걸 제거하는 거지? 그 다 해서 몇 가지죠? 그럼 이건 빼주면 10가지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 다음이 A에서 이 F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C를 거치지 않고 F로 갈 수 있지 않냐? 그죠? C를 거치지 않고 F로 가려면은 제거할까? A에서 C를 거쳐서 F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제거하면 C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요? 이거 맞아요? 자, A에서 F로 가는 건 몇 가지죠? 몇 칸을 가는 건데? 두 칸, 가로 방향 두 칸, 세로 방향 한 칸, 높이 방향으로 세 칸, 두 칸, 한 칸, 세 칸? 그럼 6팩을 2팩, 1팩, 3팩으로 나눠야 되나? 720을 12로 나눠야 돼? 60까지인가요? 이된 거 맞아요? 그 다음은 F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두 칸, 한 칸, 세 칸을 갈 건데 두 칸, 한 칸이니까 그 다음에 A에 C로 가는 건 몇 가지라고요? C에서 F로 가는 거는 F에서 B로 가는 거는 그럼 120까지에서 30까지를 빼야 돼? 120, 180에서 30? 150? 이거 너무 많다. 진짜 맞나? 1, 2, 5팩, 2팩, 2팩, 120, 120을 4로 나눴더니 30, 30에다가 한 칸, 두 칸, 한 칸, 2팩분의 4팩, 2팩분의 4팩, 12, 30, 30, 12, 360. 왜 360이냐? 아니지. 30 곱하기 1 곱하기 3. 90까지인데 왜 50까지야? 어, 150까지 틀렸네. 150까지 틀렸어. 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 1로 가는 길이 있어? 1로 가는 길 없지. 근데 이 150까지는 A에서 C를 지나서 F를 지나서 B로 가는 것만 제거 있잖아. 근데 이 길로 가면 안 되죠, 원래. 그래서 150까지가 틀렸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 방법을 바꿀게. 이렇게 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자체로 이렇게 풀면 좀 문제가 있을 한 번 더 뺄까? 아니다,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또 다른 점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A, B, C, D, E, F. 여기를 G라고 설정했습니다. H. 자, 이거 G하고 H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숫자를 제거했잖아. 그러니까 A에 C를 거쳐서 가는 경우 지금 셌고요.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셌고요. 그 다음 녀석은 세려고 하는 게 뭘 세려고 하냐면 A에서 G로 갔다가 G에서 F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원래 없는 길이죠. 이런 거 맞나요? F를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C점을 지나지 않고 F를 거쳐가는 경로가 이거야. 맞나요? C점을 지나지 않고 F로 가는 경우. 아이씨, 머리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것만 세면 또 문제인 거 아니야? 요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도 문제인 거 아니야? A에서 G로 간 다음에 G에서 F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로. 근데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도 세면 안 되잖아.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로도 세면 안 돼. 없는 길이었어.
오이씨 헷갈려. 오이씨 헷갈려. 내가 지금 C를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했고 D를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했고 F를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하려고 해. F라는 점이 없는 점이 생겨서 없는 점을 통해서 가는 경우를 제거해야 되는데 F를 거쳐가는 경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네. 이 점도 설정해야 되네. 이 점을 I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 건가? 모든 경우 중 이것도 제거해야 되니? C를 거치지 않고 F를 지나서 가는 경우는 저거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원래 F라는 점은 없는 점이잖아. 원래 F라는 점은 없는 점인데 F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하는 방법, C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나요? F로 접근하는 방법이? 근데 여기서 지금 원래 이 선 세 군데 선 다 없는 선이었잖아. 세 군데 선 없는 선이었고 C에서 F로 거쳐서 가는 경우는 이미 여기서 셌으니까 그럼 제거할 거는 여기 왼쪽에 I라고 하는 점에서 F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라 밑에 있는 G라고 하는 점에서 F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그럼 일단 A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A에서 G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A에서 G로 가려면 두 칸, 가로 두 칸, 세로 한 칸, 높이 두 칸 2팩, 1팩, 2팩분의 5팩 4분의 120, 30 그 다음 G에서 F로 가는 거는 한 가지 F에서 B로 가는 거는 세 가지 아씨 아까 그게 맞나 그러면? A에서 I로 가는 건 몇 가지야? 한 칸, 한 칸, 세 칸인가 A에서 I는? 3팩분의 5팩? 3팩분의 5팩이면 뭐야? 20 I에서 F로 가는 건 한 가지 F에서 B로 가는 거는? 아이씨 아까가 맞네 150까지 맞네 아이씨 괜히 쓸데없는 거 볼까? 왜 아까는 왜 아니라고 생각했지? 아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아까 내가 어떻게 했지? A에서 F를 거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제거하려고 하는 녀석은 A에서 C에서 F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제거했거든? 맞네. 아까 틀린 게 아니네. 아이고야, 괜히 한 번 더 삽질했네. 아까 A에서 F로 간 게 몇 가지였더라? 2팩, 1팩, 3팩분의 6팩이어서 720을 11로 나누기해서 160까지였고 F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였어. 180까지 빼기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10가지 C에서 F는 1가지 F에서 B는 3가지 180 빼기 30, 150 아이씨 똑같은데 괜히 삽질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누굴 거쳐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를 거쳐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는 없는 녀석인데 이를 거쳐갔으니까 이를 거쳐가는 경우를 지금 제거하겠다고? 자, 이를 거쳐갈 건데 이를 거쳐가려면 어떻게 할까? A에서 출발해서 이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제거해야 되는데 이미 C를 거쳐가거나 D를 거쳐거나 F를 거쳐서 그러니까 C, D, E 이렇게 가는 거 했고 여기 들어있고 C, F, E 이것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이 C를 안 거치고 D로 간 다음에 E로 거쳐서 가는 경우도 여기서 했고
C를 안 거치고 F를 거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이미 C, D, F를 거쳐서 가는 경우들은 여기서 다 제거했으니까 E로 갈 때는 이 세 점을 통과하지 않고 E로 가는 경우만 세야 되는 거잖아. 내 말된 거 맞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이미 셌어. 여기서 셌어, 여기서. F에서 B로 갈 때. 이 길은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이미 생각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할 거는 제거할 건 앞에서 다 셌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A에서 H로 간 다음에 H에서 E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만 이제 제거하면 다 제거하는 것 같은데? 먼저 A에서 H로 가는 건 몇 가지야? 세 칸, 한 칸, 두 칸이어서. 아까도 세 칸, 두 칸, 한 칸 하잖아. 세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600을 3팩, 200, 60? 된 거 맞아요? 720을 10으로 나눴습니다. H에서 E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 다음 2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게 60까지네요. 그러면 40까지, 10까지, 지금까지 50, 150이니까 200, 260을 빼면 돼? 260을 빼보자. 앞에 거 약분했더니 98765431 7654 또 3팩 약분했더니 6 지워지고 3팩 약분했더니 3, 2 그럼 56 곱하기 10 560 560에서 260을 빼면은 300 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 좀 확인하세요. 어? 다시 한 번만요. 답이 300인지 확인하라고. 1420. 내가 뭘 안 곱했다고? 아, 이 3을 안 곱했다고? 1680? 1680에서 260을 빼면 누군데? 1420? 답이 뭔데? 1420. 아, 맞네.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이제 풀 좀 합시다. 입체적인 문제는 지금 교육과정에 빠져 있어요. 이 책에 무리해서 문제 넣어놓은 거야. 자, 이제 진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개념선 펴주세요. 근데 방금 전 문제 그림만 잘 그리면 그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빠른데. 아니다. 더하기에다 1000맵까지 더해야 되니까 더하다 뒤지겠구나. 자, 쪽수를 불러주세요. 개념센 26쪽부터 47쪽 '이 챕터 이름이 중복조합인가요? 네. 중복조합과 이항정리가 섞여 있나요? 네. 중복조합만 해야 돼, 그러면. 왜냐면 중복조합이랑 이항정리를 같이 가르치면은 머릿속에 안 남아. 이항정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조합과 이항정리에 치중해야 돼. 이항정리까지 같이 해버리면 머리가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는 다 끝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입센 수학도 두 개 한 챕터 돼 있어? 네. 개념센도 문제입센도 센도 다 그냥 한 챕터가 이항정리까지? 그럼 이항정리 전까지만 숙제로 합시다. 자, 조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지난 시간에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설명이 드렸잖아요. NCR 공식이 뭐라고요? 네, r팩분의 ampere라고 산수할 수도 있고 n-r팩 곱하기 r팩분의 mpg라고 산수할 수도 있다고요. 또는 NC빵은 누구죠? NC의 값은 누구예요? 대답 안 하기로 약속했냐? NC의 값은 2 곱하기 1분의 n 곱하기 n-1 NC3의 값은 3인 1분의 n 곱하기 n-1 곱하기 n-2인 거 다 아시죠? NCN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일부 숫자들은 외우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공식 몇 개만 소개합시다. NCR의 값이랑 누가 똑같다고요? 아시죠? n-1c r하고 n-1c r-를 더하면 누구죠? 이걸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항 정리해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 고등수학 하에서는 증명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다시 이항 정리해서 또 관찰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R 곱하기 NCR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N 곱하기 어, N-R C R-. 네. 이거 세 가지는 조합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건 실은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에 문제가 근데 있을까? 조합에 문제는 없고 조합 설명한 다음에 바로 중복조합이죠. 다음 챕터가. 다음 페이지에 중복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호모지니어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호모? 호모가 무슨 뜻이지? 자, 그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잖아. 그런데 지금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했나요, 우리가? 이거 산수 어떻게 한다고요? RNC 아, 공식은 이게 공식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이름은 프로덕트. 하지만 파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앞으로. 딴 데 가서 파이라고 읽지 말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파이라고 할 거야. 아예 프로덕트 자체를 언급하지 않을 거야. 엠파이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뭐였죠? 중복, 순열이었나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기를 뽑고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까지 한 게 이게 n파이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거는 중복조합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중복조합은 아까 호모였잖아, 호모. 호모에서 h를 따가지고 와서 NHR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AB라는 두 개의 알파벳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의 알파벳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의 알파벳을 뽑는다고 한다면 뽑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 A만 세 개 뽑을 수 있잖아. A 두 개에 B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배열은 할 필요 없거든?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배열하는 거는 중복 순열입니다. 배열할 필요가 없이 뽑을 겁니다. 또 어떻게 뽑을 수 있죠? 또는요? 더 이상 뽑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없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다른 분야로 해석해 보려고 하거든?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의 숫자가 지금 네 가지였거든? 근데 왜 네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려고요. 짝대기라고 하는 걸 좀 동원하겠습니다. 짝대기를 좀 동원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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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짝대기. 두 번째 거는 아이고야,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세 번째 건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해석하려고요. 짝대기 앞에 있는 건 A, 짝대기 뒤에 있는 건 B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은 동그라미 3개와 짝대기 1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3팩분의 4팩인 거네? 그러니까 네 가지인 거네? 또는 네 군데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세 자리를 고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상도 네 가지 아니야?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세 군데 선택하는 거. 내 말이 대충 맞나요? 자, A, B 두 개의 알파벳을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게 되면은 짝대기는 하나 있어야 돼. 왜냐면은 A, B라는 알파벳을 구분하기 위해 짝대기 하나 있어야 돼. 그리고 세 개를 뽑아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빈칸은 짝대기 들어갈 곳 한 곳과 A, B가 들어갈 곳 세 곳이 필요한데 그래서 총다해서 네 곳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A, B에 해당하는 동그라미에 들어갈 세 곳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알파벳은 두 개 있었고 세 개의 알파벳을 뽑아야 되는데
앞에가 4야? 짝대기가 한 개 있어야 되고 A, B, C가 3개 있어야 되잖아. 그것들이 들어갈 자리 4군데 자리 중에서 3군데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달리 해봅시다. A, B, C 3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3개 알파벳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아 다 써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4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수 있어? A만 죄다 뽑을 수도 있냐? A만 2개 뽑고 B 하나, C 하나 뽑을 수도 있나요? B만 2개 뽑고 C만 2개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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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기, 짝대기라고 하려고요.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라고 하려고요. 세 번째 거는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중복조합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짝대기 2개 중에 짝대기인 경계를 표현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것들은 A, 여기 있는 것들은 B, 여기 있는 것들은 C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통해서 4개를 뽑게 되면은 A하고 B하고 C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짝대기는 2개가 필요해. 알파벳 3개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는 2개가 필요하고 짝대기는 2개가 필요하고요. 4개를 뽑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4개 있어야 돼. 짝대기 2개하고 동그라미 4개가 있어야 돼. 그럼 총 다해서 6개 자리 중에 동그라미에 들어갈 자리 4자리를 뽑는 경우가 되는 셈이네. 원래 문제 시킨 건 뭐라고 했냐면 3개의 서로 다른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를 원했는데 그 경우의 숫자가 짝대기는 2개 필요해요? 짝대기는 2개 필요하고 동그라미는 4개 필요해? 그 6개 중에서 동그라미 들어갈 자리 4군데를 뽑는 거 경우의 숫자라고?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앞에 있는 6의 값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파벳이 3개 있었기 때문에 짝대기는 2개 필요했던 거지? 알파벳 3개니까 그 3개보다 하나 모자란 짝대기는 2개 필요했던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합의 값은 중복 조합의 값은 앞뒤를 더한 다음에 1을 뺀 거 C 뒤에 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공식화 되겠네.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앞으로 NHR이 있으면 서로 다른 N개의 알파벳 때문에 짝대기는 N-1개의 짝대기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는 알파벳 중복형에서 알개를 뽑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알개가 있어야 돼. 그 자리들 중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알개 자리를 뽑는 경우하고 동일합니다. 내 말 진행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공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공식화 시킬 겁니다. 이제 중복조합은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일부러 야 공식은 이거야. 공식은 이거니까 앞으로 이거 숫자만 대입해. 이렇게만 수업해도 되는데 짝대기하고 동그라미로 구태여 설명한 이유는 짝대기하고 동그라미에서 구태여 설명한 이유는 앞으로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돼. 문제 풀 때 니네가 이렇게 하라고? 그럼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공식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설명에 맞춰가지고 해석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중복조합은 한동안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건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였거든? 중복순열에서는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편지 3개와 우체통 2개를 가지고 예를 들었잖아. 편지 3개를 우체통 2개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어디에도 중복순열로 문제 푸세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복순열로 문제 풉니다. 왜냐면 첫 번째 편지를 A 우체통에 담았다고 해서 두 번째 편지를 A 우체통에 못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 A, B 2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아서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옆에 A, B 중복돼서 뽑은 3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는데 3명의 학생한테 같은 모양의 스티커 6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커 6장을 그냥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3명한테 가는 스티커의 개수가 A, B, C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뭐 빵개, 2개, 4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뭐 3개, 3개 빵개도 갈 수 있고 1개, 2개, 3개도 갈 수 있고 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렇다면 이걸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이제 중복조합으로 문제 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 같거든? 이 의미를 좀 부여해 보려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BB, CCCC를 024라고 하려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AA, BBB를 33빵이라고 하려고요. 얘는 누구라고요? A, BB, CCC인가요? 그러면 이런 순서상의 개수의 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건데 결국 이런 상황은 A, B, C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셈인가요?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서로 다른 3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 뽑는 경우의 수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산수할 때는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1 빼라고요? 80의 값은 82랑 똑같잖아. 2, 1분의 87? 28인가요? 여기 나오는 상황이어서 28이 답인가 봐요.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각 학생에게 적어도 한 장씩을 미리 나눠주라고? 그럼 미리 나눠주지 뭐. 6개 중에서 3개는 미리 줘버리면 되잖아, 한 개씩.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줘야 돼? 앞으로 3개를 더 주는 그 상황만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네.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의 사람한테 미리 한 개씩 줘버린 상황이야. 미리 한씩 줘버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줘야 될 것들을 A, B, C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3개 줄 때는 이미 한 개씩 갔기 때문에 이미 한 개씩 갔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씩은 앞으로는 빵개를 줘도 상관없는 거죠. 이미 하나씩 갔으니까. 6개 중에 이미 하나씩은 A, B, C한테 줬습니다. 그럼 빵빵 3으로 줘도 되는 거고요. 111로 줘도 되는 거고요. 뭐 빵 1로 줘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겠다고요? C-C-C라고 해석하겠다고요? 이런 녀석의 값은 A-, B-, C-라고 해석하겠다고? 그럼 결국은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겠다고요? 3개를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따라서 몇 가지라고요? 2개 더해서 1 뺀 5C? 뒤에 거 3이라고요? 그럼 10가지인가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3명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스티커의 개수가 3명의 사람한테 나눠주는 스티커의 개수가 A, B, C 합쳐가지고 6개를 나눠줄 건데 첫 번째 경우는 A, B, C의 정체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적어도 하나씩 준다고 한다면 지금은 A, B, C의 정체가 자연수입니다. 이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였을 때는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 거고 앞에 알파벳 개수가 3, 뒤에 숫자가 6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면 앞에 게 3개, 뒤에 게 6이라고 써있으니까 3H6이라고 쓸 겁니다. 하지만 자연수였을 때 미리 하나씩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3H3이었잖아. 그거는 뒤에 숫자 6에서 앞에 숫자 3을 뺀 녀석의 값을 쓰려고 해. 이건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내 말 준비되신 거 맞나요? A1, A2 쭉 해가지고 AN까지가 있고요. 뒤에는 R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A1부터 AN까지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한다면 얘는 보자마자 앞으로 앞에 알파벳의 개수가 N개 있네. 뒤에 건 R이네. 의미 아닌 정수니까 NHR이네. 하지만 똑같은데 이 값들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N, H, R-N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A, B, C, D가 있습니다. 10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4H. 하지만 자연수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네, 이제 이거는 공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거듭 제곱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x, y, z의 값을 5승해가지고 발생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5승에서 발생하는 항의 개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항들이 존재할 겁니다. x의 5승이라는 항도 있을 수 있고요. x의 3승 yz라는 항도 있을 수 있고요. 뭐 x의 제곱, y의 세제곱 이런 항도 있을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항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수의 값에 관계없이 동류항은 하나의 항으로 묶을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해석하려고요.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각각의 항들은 3개 x, y, z의 값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 알파벳을 뽑는 경우만큼 항이 발생하게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서로 다른 3개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는 것만큼 항의 개수가 존재할 거라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따라서 3H5 산수했더니 앞에가 7C, 5, 75의 값은 7C, 그래서 답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아직은 정형화되어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와 같은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별 생각 없이 막 풀게 돼. 그러다 보니까 4점짜리 어려운 문제 나오면 엄청 어렵게 느껴져. 평상시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은 만큼 생각에서 푸는 문제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문제여서 이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몇 문제 정도 푸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과를 선택해서 확률과 통계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정확히 대표 유형 10번 같은 문제는 약 200번쯤 만나. 그러니까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하게 돼. 충분히 설명한 것 같은데 첫 번째 건 어떻게 하자고요? 이 시간차는 뭐야? 뒤에 건 어떻게 하자고요? 앞에 거 산수했습니다. 11C, 답은요? 두 번째 거 산수했습니다. 8C, 아까 이게 여기였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함수의 개수 파트로 왔습니다. 함수의 개수에서는 등호가 없을 때는 뭘로 풀지? 이건 고등수학 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등호가 없을 때는 기억 안 나나 봅니다. 자, 얘는 등호가 없습니다. 큰 값을 대입하면 큰 값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5개 원소들 중에 1, 2, 3한테 화살표를 받을 세 녀석만 뽑은 다음에 5개 중에 3개 뽑았습니다. 5개 중에 3개 뽑기만 하면은 화살표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요? 반드시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큰 값을 대입하면 큰 값으로 갑니다. 따라서 등호가 없이 이렇게 표현되는 녀석이 등호가 없을 때는 여기 지금 등호가 없을 때는 반드시 조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뽑기만 하면 화살표는 지가 알아서 배열될 겁니다. 따라서 이건 10가지인가요? 하지만 두 번째 거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거 아니야? 1의 값은 1로 가고 2의 값은 2로 가고 예를 들어서 뭐 3의 값은 2로 가는 게 된다는 거 아니야? 같은 값으로 가는 게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뽑을 때 어떻게 뽑을 거냐면 뒤는 5개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을 생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현재처럼 뽑지 않고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만약에 2, 2, 5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2하고 2하고 5를 뽑으면 화살표는 어떻게 가는 거야? 1의 값은 2로, 2의 값은 2로, 3의 값은 5로 가는 건가요? 뽑기만 하면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화살표는 지가 알아서 배열될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는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고요. 등호가 있으면 중복조합으로 풀 겁니다. 따라서 몇 가지라고요? 73의 값이 몇 가지예요? 3이 1분의 765니까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순열과 조합, 중복조합, 비교 할 줄 아는데 뭘 비교해요? 벌써 끝이라고? 이게 말이 돼? 아직 문제 못 푸는데? 자, 오늘은 중복조합만 연습하려고요. 연습 문제로 갔습니다.
오늘 연습할 거는 오로지 중복조합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HN의 값 28입니다. 산수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플러스 NC 2 플러스 NCN이라고요? 그게 N 플러스 2C인가요? 2일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요? 그게 28이라고 합니다. 그럼 56이어야 되잖아. 어떤 애들은 이걸 전개해가지고 푸는 바보들이 많거든? 56은 87에 56인가요? N값이 누구죠? 절대 전개해서 2차원식 풀지 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같은 모양의 초콜릿을 8개가 있는데 8개를 3명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각 학생한테는 적어도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의 숫자를 먼저 구하세요. 그럼 자연수란 얘기 아니야. 그럼 N값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A, B, C를 더해서 8 나왔으면 좋겠는데 A, B, C의 값이 누구라고요? 자연수인 게 M이라고요? 그럼 산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 시간차가 왜 걸린지 모르겠어. 빨리 얘기해. 선생님 지금 네, 3H5. 짜증내니까 빨리 얘기하네. 3H5가 뭐라고요? 7C5? 7C5면 7C2? 21인가요?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여기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A하고 B한테는 적어도 각각 2개 이상씩을 줬으면 좋겠고, C한테는 홀수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뭔 개소리냐? A, B, C 합쳐가지고 8개 주는 건 맞는데, A의 정체가 누구라고? 2 이상이라고? B의 정체는 2 이상이라고? 근데 C가 특별하네? C의 값은 홀수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A, B, C 더해서 8이었을 때 만약에 의미하인 정수면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닌가? 있는 그대로 하는 거라서? 의미하인 정수면 어떻게 한다고? 3H8 앞에 거 3, 앞에 거 알파벳 3개, 뒤에 거 8이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잖아. 그러면 나는 의미하인 정수로 표기가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치환을 통해서 의미하인 정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2의 값은 0 이상인가요? B-2의 값도 0 이상인가요? C만 홀수잖아. 그럼 C라고 한 녀석의 값을 셈은 2C- 플러스 1이라고 쓰려고. 쌤 홀수니까요. 2C-1이라고 쓰면 어때요? 두 개 차이점이 뭔데? 처음에 썼던 C-의 값은 뭐가 돼? C는 홀수야. C-가 누구야? 0, 1, 2, 3, C-는 이렇게 돼? C-가 0이었을 때 C는 1 나오는 거죠? 그럼 C-의 값은 의미하인 정수야. 하지만 밑에 걸로 잡게 되면 1 나올리면 C-는 그러니까 얘가 1부터 하니까 지금의 C-는 자연수야? 나는 있는 그대로 푸는 게 편하거든. 의미하인 정수가 나와야지 편하거든. 그래서 지금 홀수의 값이니까 C의 값은 2C- 플러스 1이라고 쓰려고. 그리고 이 값은 A-라고 하려고요. 이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의미하인 정수, B-도 의미하인 정수, C-도 의미하인 정수인가요?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A값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요? B 대신에 B 플러스 1을 대입해요? C값 대신에 2C 플러스 1을 2C 플러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이항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2C는 누구라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나서도 개수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네? 그럼 C-를 분류하겠습니다. C-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군데요? C-가 0이면 A- 플러스 B-의 값은 3인가요? C-가 1이면 A- B-의 값은 C-의 값 2가 되면 불가능해요? 그럼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라고요? 두 번째 몇 가지라고요? 얘는 산수했더니
4C 4C3이어서 4C1. 네 가지인가요? 이건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겠다. 3개 빵개, 2개 1개, 1개 2개, 빵개 3개.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그 다음부터 셀 수 있잖아. 빵 1, 1빵. 두 가지잖아. 산수해봤습니다. C 그게 두 가지인가요? 그래서 n값은 누구라고요? 뭔 상황이죠? n값은 6가지죠? 따라 두 개 더해서 27가지가 답입니다. 방금 했던 방법이 무수히 많은 문제를 그렇게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4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금방 구할 텐데 숫자 3이 1개 이하인 경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숫자 3이 하나 이하라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데? 3이 1개일 때하고 3이 빵개일 때로 구분해서 3개 가면 되는 거야? 3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이 하나 있으면은 1, 2, 4 중에 몇 개 뽑겠다고? 1, 2, 4,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아니 4개가 아니지. 1, 2, 4면 몇 개야?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몇 개 뽑겠다고요? 하지만 밑에 건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겠다고? 네, 3은 안 뽑을 거니까 5개 산수했습니다. 6시4, 6시 15가지인가요? 이건 누구죠? 36가지가 답인가요? 다음에 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은 몇 개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앞에 건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있어? 아까 전에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승을 해봤잖아. 그게 3h 5지 않았냐? 지금은 누굴까요? 뒤에 건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인데? 3H3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하는 게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나올까? 네, 여기 존재하는 항들과 여기는 존재하는 항들을 일일이 전개하게 되면 동류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왼쪽은 A, B에 대한 항들이고 오른쪽 X, Y, Z의 항들이기 때문에 동류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한 가지로 세거나 뭐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세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에 게 누구죠? 5H4 5C4? 뒤에 건 누구죠? 5C3? 답이 뭐야? 5C3, 5C랑 똑같아서 50까지가 답인가요? 5 곱하기 10이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개수의 값이 5인 녀석이나 있습니다. 더해서 1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정수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순상 개수는 몇 개 안 되겠네요. 첫 번째, 누굴 가져갈 건데요? W의 값이 개수만 특별하니까 W의 값을 가져가겠습니다. W의 값이 빵일 때는 불가능하죠? 자연수니까요. W의 값 1일 때부터 가져가겠습니다. W의 값 1이라고 한다면 XYZ의 값은? 지금 이것들은 자연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네, 자연수니까 3H4입니다. 두 번째 W의 값 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W의 값 2라고 한다면 더해서 근데 자연수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구하면 돼요. 3H4니까 산수했습니다. 6C4, 6C 15가지가 답인가요? 자, 이제 함수의 개수를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서 A집합은 원소가 3개, B집합 원소가 5개 있습니다. 함수 f의 값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1대 2반과 2대 2반과 3대 2반과 점점 함수값이 점점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 2, 3에서 화살표를 보내려고 하는데 등호가 있네? 어떻게 하자고요? 5H3 5개 뒤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중보형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우리가 설령 111만 뽑아도 다 1로 간다고요? 112를 뽑으면 1의 값은 1로, 2의 값은 1로, 3의 값은 2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배열된다고요?
따라서 경우의 숫자는 7C3. 자, 이제부터 이항정리 문제들 10번으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문제 레벨이 살짝 올라갑니다. 흰색이 8개, 파란색이 7개, 3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3명의 학생이 흰색과 파란색을 모두 하나 이상씩 받도록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흰색을 나눠주겠습니다. 흰색 공 8개를 각각 한 개 이상씩 줘야 돼? 몇 명한테? 3명한테?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받는 개수, 두 번째 사람이 받는 개수, 세 번째 사람이 받는 개수는 합해서 8개인데 A, B, C는 뭐라고요? 한 개 이상씩 받으니까 자연수입니다. 마찬가지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공은 X개, Y개, Z개라고 하겠습니다. 받는 개수를. 합해서 7개입니다. X, Y, Z 값은 누구라고요? 이것도 자연수인가요? 각각 하나 이상씩 받으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H5. 두 번째 경우의 숫자가 3H4. 얘는 몇 가지예요? 7C5. 두 번째 건 몇 가지죠? 6C4. 36가지인가? 36가지 나오고요. 왜 곱하는 거야? 흰색도 나눠주고 그리고 파란색도 나눠주니까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곱해서 푸는 곱사건인가요? 곱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 개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도로 써있는 11번 문제는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수능 시험에 각종 모의고사 시험에 조금 바꿔서 엄청 많이 출제합니다. 세 개 자연수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개 더해서 홀수였으면 좋겠고요. A, B, C가 점점 크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2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더해서 홀수니까 짝수는 몇 개 있고 홀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홀수만 3개 있던지 짝수 2개와 홀수 하나였을 때 지금 상황은 홀수만 3개 있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짝수 2개하고 홀수의 값이 하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 이하의 숫자들 중에서 홀수만 3개인 거 이건 쉬운 것 같은데? 홀수가 누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6H4. 네, 6개 홀수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뭐 357 뽑으면 357 그냥 순서도 들어가면 되고 337을 뽑아도 337 순서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해서 뽑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8C3. 83의 값이면 3, 1분의 876. 몇 가지죠? 96. 두 번째 경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홀수가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어떡하지? 홀수가 제일 큰 숫자를 홀수로 잡을까? 가운데 걸 홀수로 잡을까? 제일 앞에 걸 홀수로 잡을까? 그럼 분류를 3가지를 분류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좀, 그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짝수의 값은 2, 4, 6, 8, 10, 12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홀수의 값을 누구로 지정하지? 아니, 예를 들어서 2, 4, 7, 홀수가 제일 클 수도 있고, 2, 5, 6, 홀수가 가운데일 수도 있고, 뭐 1, 3, 6, 8 홀수가 제일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3번 구분해서 풀어야 되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짝수에서 2개 뽑고 홀수에서 하나 뽑으면 뽑히는 대로 지가 알아서 숫자가 배열되는구나. 아니 우리가 만약에 뭐 7 뽑고 4 뽑고 8 뽑아도 지가 알아서 뭐 순서대로 들어가겠지. 홀짝에 대해 대소관계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경우의 수 세봅시다. 첫 번째, 짝수부터 고르겠습니다. 이제 홀수는요? 이렇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앞에 게 누군데요? 7C3. 뒤에 건요? 6C3. 따라서 더하기를 못하겠어요.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 문제는 더해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미 아닌 정수의 순수한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수의 값들을 더하면 정수가 나올 테니까 더해서 3일 때, 더해서 2였을 때, 더해서 1이었을 때, 더해서 빵이었을 때가 가능한가요? 첫 번째 거는 몇 가지죠? 3H4.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해서 빵 나오면 빵빵빵밖에 없는 거 아니야? 더해서 1 나오는 거는 1빵빵, 빵1빵, 빵빵1 세 가지인가요? 이건 조합으로 계산 안 해도 되겠다. 하지만 두 개의 녀석의 값은 산수할까?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x에서 y로 온 함수가 필요한데 a에 속하고 b에 속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고가 사용됐네? 중복적으로 풀란 얘기네? 근데 1하고 4의 값은 확정돼 있네. 1하고 4의 값은 1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이가 될 수도 1하고 6, 4의 값은 1보다 4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더 함수 값은 4대 2번 게 더 커야 돼요? 2, 3까지만 되고 3이나 6일은 안 되겠네요? 자,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가 두 가지 있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화살표를 보내보겠습니다. 1, 2, 3, 4의 값에서 화살표 보냈을 때 1, 2, 3, 4, 5로 화살표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하고 있습니다. 1의 값은 1로 가고 4의 값은 6으로 갔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하고 3을 화살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가 1로 가면 돼, 안 돼? 2가 1로 가는 건 괜찮죠. 동호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2, 3이 갈 곳을 1, 2, 3, 4, 5, 6 중에 중보형에서 두 개 뽑으면 되는 거겠네? 첫 번째 상황은 6개의 숫자들 중에 중보형에서 두 개만 뽑기만 하면은 2하고 3이 갈 곳은 알아서 배열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2가 1의 값이 2로 가고 4의 값이 3으로 갔다고 한다면 2, 3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2, 3으로만 가야 돼? 그러면 2개, 2, 3 두 개 중에 중보형에서 두 개 뽑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해서 몇 가지라고요? 63가지인가? 24. 24가지예요? 왜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구했으니까 또는 더해서 푸는 거니까요? 자, 14번부터는 2항 정리입니다. 이제 레벨 3에 있는 중복조합 문제로 갔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로 갑니다. 고구마 피자 배고픈데 고구마, 새우, 불고기 피자 세 종류의 피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N판을 주문하는 경우의 숫자가 36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을 포함해서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고? 뭔 개소리지? 여기까지 읽고서 M값을 구하라는 얘기 같은데? 피자의 종류는 세 가지. 합쳐서 M개를 주문하려고 해. 그게 36가지 방법이래. 피자 3개를 주문할 때는 고구마 피자 빼고 새우 피자고 불고기 피자만 주문할 수도 있고 빵개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 거지. 3개 중에 어떤 하나를 빵개를 선택할 수 있죠? 아니 그건 두 번째 거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M값을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3개의 피자 중에 M개를 살려고 하는데 그 경우의 수가 36가지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는 3개 피자 중에 빵개를 사는 게 가능하다고. 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몇 가지야? 3H M이라고요? 3개의 피자 중에 중복형에서 N개의 피자를 뽑는 경우의 숫자라고요? 산수했습니다. 산수했더니 앞에 게 누군데요? M 플러스 2CM인가요? M 플러스 2CM의 값은 M 플러스 2C인가요? 산수했더니 2일분에 M 플러스 2 곱하기 M 플러스 1입니다. 그 값이 3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72입니다. 72는 9 곱하기 8인가? M 값이 누구라고요? 이제 문자 요구한 거는 3개의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을 살 건데 7판을 주문하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3개 피자 7개 자연수 뭐라고요? 네,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몇이죠? 64. 네, 6시4, 6시 15가 답이네요.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17번은 지금 풀어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풀어드릴 거고요. 또 풀어드릴 거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중복조합은 해석에서 푸는 연습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출제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말도 많고 중복조합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게끔 출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지? 구성마다 끝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재 검은색이 두 개 이웃해 있으면 A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검은색, 흰색이면 B형, 흰색, 검은색은 C형, 흰색, 흰색은 D형이라고 네 종류의 바둑돌 두 개씩 배열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 바둑돌을 A가 두 번, B가 한 번, C가 한 번, D가 한 번 나오도록 배열하는 경우는 이게 5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아, 요게 A인갑지? 요게 A야? A가 두 개?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누구라고? B의 값이 왜 하나지? 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B는? 또 C의 값은 하나인 거 맞아? 이게 C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은 D의 값은 요게 D의 값인가? 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야, 그럼 이거 배열해볼까? 뭔 말하는 거지? 왜 5가지란 얘기야? 이게 누구라고? 처음에가 A야? 그 다음이 B, D, C, A. 그 다음 또 누구라고? C. 얘는 또 누구야? 얘는 A, B, D, C? 얘는 B, D, C, A? 왜 이거 5개밖에 없다고 하지? 느꼈어? 바둑돌 6개를 배열하는 종류는 이거밖에 없대. A가 2번 등장하고 B가 한 번 등장하고 C가 한 번 등장하고 D가 한 번 등장하게끔 배열하는 방법은 이게 5가지밖에 없대. 왜? 그걸 분석해서 느꼈으면은 10개 바둑돌을 배열할 때 A의 값은 4번 나오고 B는 2번 나오고 C는 2번 나오고 D의 값은 한 번 나오는 배열은 몇 가지인지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밑에 건 절대 풀 수가 없어. 왜 5가지인 거지? 왜 5개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노는 시간, 너희는 고민하는 시간. 왜 5개인지를 한 번씩만 추려야 되는데 검은색, 흰색, 검은색. 두 번째 거, 그 다음, 네 번째 거, 5번째 게 검은색, 흰색, 검은색인가요? 5번째 게 검은색, 흰색, 검은색? 네, 맞아요? 두 번째 게 흰색, 검은색, 흰색입니다. 세 번째 것도 흰색, 검은색, 흰색인가요? 이런 거 맞죠? 근데 이 속에는 우리한테 지금 검은색이 몇 개 있어야 돼? 이건 4개야? 왜 이건 검은색이 4개? 이것도 검은색이 4개네? 왜 검은색이 4개인 거지? 이 속에 검은색은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 속에는 검은색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2개. 이래야지 A가 2번 나오니까? 이러면 이미 A가 2개야? 이미 A가 2개 있으면 검은색 여기 2개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A가 안 나오니까. 이래야지 A가 나오는 거예요, 2개가? 흰색은 무조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흰색이 안 나오네. 흰색은 무조건 여기 2개 있어야 돼? 그래야지 D가 출현하니까?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지금 3가지인데 3가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 흰색은 무조건 가운데 2개 있어야 되는 거고 1가지 경우밖에 없고 검은색을 넣는 방법이
여기에 한 개 넣고 세 개 넣을 때, 두 개 넣고 두 개 넣을 때, 또는 세 개 넣고 하나 넣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세 가지인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볼까? 좀 이따 문제를 풀 거를 대비해서. 이게 세 가지인 이유는 검은색 네 개를 두 군데다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근데 검은색을 두 군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가 A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의 개수가 B개라고 한다면 둘 다 최소한 하나 이상은 넣어야 되는 거야? 두 군데에다가 검은색 네 개를 집어넣을 건데 네 개를 집어넣을 건데 자연수 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건가? 그래서 이 값이 32 그래서 세 가지인가요? 지금 납득되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거 흰색과 검은색을 분석해 보면은 검은색은 몰빵으로 다 들어있어야 돼. 검은색 들어갈 곳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 검은색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하지만 흰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흰색은 두 개가 있어야지 D가 출현하니까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여서 흰색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B의 값이 두 번, C의 값이 두 번 나와야 돼. 그럼 색이 바뀌는 게 네 번 색이 바뀌어야 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색이 네 번 바뀌려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에 검은색은 블랙이라고 하자. 검은색 화이트, 검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배열되면은 바뀔 때마다 B하고 C는 두 번 출현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흰색 두 개가 있는 건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흰색은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흰색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흰색은 최소한 여기는 흰색은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셋 중에 한 녀석은 흰색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흰색 하나를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야? 아니 D가 한 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흰색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니 블랙에다가 넣어버렸네. 흰색이 화이트죠? 여기죠? 자, 흰색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요. 둘 중에 한 녀석의 값은 흰색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넣을 수 있고 여기 넣을 수 있으니까 흰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검은색을 넣겠습니다. 검은색은 적어도 하나씩은 무조건 꼭 있어야 되지.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A가 몇 번 나온다고요? A가 4번 나온다고요? 그럼 A가 4번 나오면 어떻게 들어야 되지? 총 더해서 바둑돌이 10개 있어야 된다네. 근데 이미 바둑돌은 지금 몇 개야? 6개야? 앞으로 4개의 바둑돌을 더 넣어야 돼? 4개 바둑돌 넣으면서 A는 4번, A는 4번 출현해야 돼. 만약에 여기다 한 개, 몰빵으로 넣으면 안 되나? 4개를? 4개를 몰빵으로 넣으면 A가 4번 맞아? 4개를 몰빵으로 넣든지, 또는 여기서 하나 빠져가지고 3개가 되고 여기 하나 들어가도 돼?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은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빵개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럼 A 동그라미가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이렇게 2개 이렇게 들어가도 A가 2개, A가 2개에서 A가 4개인가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세고 있냐? 우린 총 더해서 검은색이 몇 개인데? 검은색이 7개야? 세 곳에 검은색 7개를 집어넣을 건데 각각은 적어도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간 거의 개수가 A개, B개, C개라고 한다면 A, B, C 더해가지고 다 해서 7개의 검은색 바둑돌을 집어넣을 건데 각각 자연수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우에서 어떻게 구했다고? 그랬더니 3H4의 값이면 6C, 6C여서 15, 30 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걸로 왔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번에는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가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값은 한 번 나와야 되니까. 흰색이 들어가는 건 일단 흰색은 꼭 하나씩 있어야 돼. 그 셋 중에 한 개만 흰색이 더 들어가야 되지. 그럼 경우가 몇 가지예요? 그럼 총 다해서 흰색의 개수는 4개입니다. 이제 검은색 6개가 들어가야 되죠? 검은색 6개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2개 남주고 하나 이상씩 있어야 돼? 그럼 지금은 검은색 넣는 방법이 두 군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총 다해서 6개의 검은색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연수입니다. 몇 가지예요? 따라서 2H 사이 값이면 51, 그래서 15가지? 합쳐서 몇 가지라고요? 45가지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이 바뀌는 게 몇 번인지를 파악해서 문제 푸세요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문제 풀 때 매번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하인 정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개수가 필요합니다. 더해서 7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로 표현된 게 8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의 a 플러스 2b승인가? 그 녀석의 값이 8의 배수였으면 좋겠다고? 8의 배수면은 요렇단 얘기야? 8의 배수? 그럼 k에 해당하는 것도 2의 거듭제곱인가? 맞아요? 그래야지만 왼쪽 2의 거듭제곱이면 우변도 2의 거듭제곱해야 되는 거잖아. 8의 배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까? a 플러스 2b라는 녀석의 값은 3 플러스 k에 해당할 거고 단 k는 의미하인 정수인가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근데 문제는 a, b, c를 더해서 7인데 a 플러스 2b의 값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순수상 a, b, c의 개수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지? 분류해야 되나? b 값을 기준으로? b의 값이 만약에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 b의 값이 0일 수 있나요? b의 값이 0이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라고요? 3 이상이라고요? 맞아요? b의 값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a는 누구라고요? b의 값이 2가 되면 a는 의미하인 정수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b의 값이 더 커지면은 무조건 a는 0 이상인가?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b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b가 0이니까 a 플러스 c의 값이 7이 되는 거지. 그럼 a의 값은 3 이상이니까 a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 가능해요? 몇 가지예요? 손가락 빌려줘? 네, 3, 4, 5, 7, 5가지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의 값 1이면 a 플러스 c의 값은 6인가요? 근데 a가 1 이상이라고요? 그럼 몇 가지예요? 손가락 또 빌려드려요? 1, 2, 3, 4, 5, 6, 7도 돼요? 아니 a가 1이면은 7은 안 되는구나. 6까지만 되는구나. 6개구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b의 값 2가 되면 a 플러스 c의 값 5가 될 테고 몇 개 있지? 0, 1, 2, 3, 4, 5 6개인가요? b의 값이 3이 되면 a가 0 이상이니까 3가 몇 개 있어요? 그만 쓰고 싶은데 그 다음 녀석은 a 플러스 c의 값이 3인 것도 있을 거고 a 플러스 c의 값이 2인 것도 있을 거고 a 플러스 c의 값이 1인 것도 있을 거고 a 플러스 c의 값이 0이어도 되나? b만 7개 써도 되겠죠? 이런 거 맞아요? 네. 따라서 5, 4, 3, 1이야?
다 더하래. 15 더하기 5니까 20, 20 더하기 12, 32개인가요? 일일이 분리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니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없나? 이게 마지막 문제 맞아? 네. 야, 이것도 이상한 애들이네. 레벨 3에 있는 것들은 이항정리는 하나도 없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연필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색연필이 있고요. 각 색연필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15개 이하의 색연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서 이항정리를 나왔네. 적어도 하나씩을 뽑으라고? 적어도 하나씩? 빨간색의 개수, 파란색의 개수, 노란색의 개수입니다. 제일 적게 뽑았을 때 몇 개 뽑은 건데? 15개 이하로 뽑으라며. 제일 적게 뽑았을 때 몇 개냐고. 네. 3개가 제일 작게 뽑은 거죠? 그럼 문제 우리한테 시킨 거는 A, B, C를 더해서 3일 때, 더해서 4일 때, 더해서 5일 때, 더해서 15일 때 다 구하세요. 첫 번째는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몇 가지일까요? 두 번째는 몇 가지인가요? 마지막 게 몇 가지죠? 이것들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망했다. 첫 번째 게 누구지? 앞뒤 더해서 1 뺀 거 이시영? 이거는요? 이거는요? 마지막 게 누구야? 이거 뭔지 줄 거예요, 이거를. 2C형 더하기 3C를 더하기 산수 몇 번 해야 돼? 산수 10번 해야 돼? 12번? 13번? 어우, 13번 산수에 더하는 건 개빡칠 것 같아요. 너희도 빡치죠? 빡치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11, 121, 1331, 14641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15, 10, 5일 진짜 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일시형, 일시일 둘 다 1인가요? 이시형, 이시일, 이시 121 맞아요? 삼시형, 삼시일, 삼시이, 삼시삼 1331 맞아요? 사시형, 사시일, 사시이, 사시삼, 사시사 14641 맞죠? 그만 쓰고 싶다. 아까 선생님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 n-1c r-1과 n-1c r의 값을 두 개 더하면 그 결과는 ncr이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거 두 개 더한 녀석 10 맞죠? 지금 이렇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10,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4c 더하기 4c3의 값은 53 맞아요? 앞의 숫자보다 하나 큰 숫자, 뒤의 숫자 중에는 더 큰 숫자. 이런 거 맞나요? 이걸 우리는 이항계수라고 부르고 이걸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찰할 건 뭘 관찰하려고 하냐면 올림픽 중에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올림픽 경기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휘두르는 게 경기가 뭐가 있죠? 하키. 이거 뭐라고 부르죠? 하키채. 이거 하키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키스틱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건 하키스틱의 문제입니다. 쌤이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이렇게 더하면 20이야?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군 줄 알아요? 20이냐?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은 꺾어져서 여기 있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꺾어져서 있대. 우리 이거를 하키스틱의 문제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한 녀석의 값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방향 바꿔서 6C0, 6C1, 6C, 6C3인가? 이것들의 합이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면 마지막 녀석을 앞에 것만 증가하는 거네. 자, 요렇게 더한 녀석의 값이 지금 요건가? 요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것만 커지면 마지막 녀석을 둘 다 증가하는 거네. 둘 다 증가하면은 마지막 걸 앞에 것만 증가. 앞에 것만 증가하면은 마지막 거를 둘 다 증가. 단순하네. 둘 다 증가하면 앞에 것만 증가. 앞에 것만 증가하면 둘 다 증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 커지고 있나요? 둘 다 커지고 있으면 마지막 녀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15C. 네, 앞에 것만 증가시키겠다고요? 자, 그래서 15C3입니다. 15C3의 값이어서 3이 1분의. 이건 못하겠습니다. 난 못해요. 알아서 해요. 난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